안녕하십니까, 화면토 김대한입니다. 자, 직업심리학 2차 실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필기 공부하시면서 직업심리학 공부하셨을 텐데요.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론들이 많이 정립이 안 되신 상태에서 필기 시험을 치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필기에서는 이제 선택지 안에서 골라내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것을 안 보고 쓰셔야 돼요. 직접 기술하셔야 되기 때문에 출제 범위는 필기보다는 적지만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론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보고 직접 쓰셔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로 어느 정도 잡아내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필기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암기라든지 공부 방법을 좀 만드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2차 실무할 때 여러분들이 안 보고 쓰실 수 있도록 두 문자에서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텐데, 이게 이제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본인이 준비하셨던 게 맞으시면 그걸로 하시고요. 어떤 부분에선 제 암기법이 도움이 되시는 것들은 같이 차용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시험은 전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보고 쓰시는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혼자 쓸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업 시작에 앞서서 이 수많은 이론들을 공부하셨는데, 이 이론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구분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학 시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론들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직업심리학으로 넘어오면서도 여러 명의 학자들이 등장하죠. 자,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셔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상담학은 일반 심리학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학, 즉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심리학 흐름에 따른 이론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심리학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무엇을 학자들이 알고 싶어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행동이 궁금한 거예요. 행동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적응하지 못할까? 부적응 행동을 할까? 왜 불안감을 느낄까가 궁금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 일반 심리학의 흐름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지만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의 시조가 되는 정신 역동 관점의 이론들이 있고요. 자, 이 이론을 반대해서 나타난 행동주의적 관점, 행동주의 관점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이 행동주의 이론과 정신 역동적 이론을 반해서 나타난 또 반대 이론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관점의 이론들이 있고요. 이 이론에는 크게는 내담자 중심 상담, 그리고 형태주의 상담, 실존주의 상담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정의론과 반대되는 이론들의 좋은 점만을 취합해서, 즉 통합적인 이론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저는 합이론이라고 합니다. 통합이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름도 통합적인 느낌이에요. 인지, 정서, 행동 관점이에요. 행동 관점. 자, 요걸 조금만 더 설명한다면요, 인간의 인지 영역하고 정서 영역하고 더해진 것을 우리는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심리라는 것은요, 인지적 영역인 지능, 적성, 성취도, 그 다음에 정서적 영역인 성격, 흥미, 태도 등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지능이 굉장히 좋아요. 또는 성취도가 좋아요. 성취도가 좋아서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돼서 법관이 됐습니다. 법관. 근데요, 이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펙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지능이 좋으면 도덕적으로도 완벽할 것이다. 아니다 이거죠.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반적인 인간의 인지 영역, 정서 영역, 행동을 모두 통틀어서 보는 이론들이 인지, 정서, 행동적 관점의 통합 이론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앨리스의 ABC 모형, 즉 REBT 이론하고요. 그다음에 CT, 커그니티브 테라피의 인지 치료, 그리고 교류 분석 상담도 크게는 여기에 인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상담학 시간에도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1절이에요. 1절. 자, 이제 시즌2가 나타나는데 시즌2라는 거는 직업심리학을 말해요. 직업심리학. 저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영역에 속하겠죠. 자, 직업심리학에서는 근본적으로 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하고자 했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요. 무엇이 궁금했냐면 선택이 궁금한 겁니다. 선택. 이 선택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크게 보면 행동과도 같은 개념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 사람은 그 직업을 선택했느냐가 궁금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기본적인 심리학이면 여기서는 응용 심리학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응용. 자, 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궁금해서 시작한 것이 범죄 심리학. 그죠? 아동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가 궁금해서 시작한 게 아동 심리학.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직업 심리학에서도 여기에 나온 프로이트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프로이트, 즉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태동을 만들어낸 창시자 프로이트가 있듯이 직업 심리학에도 이와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구냐? 파슨스라는 인물입니다. 파슨스. 자, 파슨스는요, 3요인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를 하고자 했어요. 결국에 이건 아주 간단한 이론인데요. 나에 대한 이해, 그죠? 그 두 번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합리적인 연결. 즉 개인과 직업 간의 연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유명한 직업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요, 미네소타 그룹의 학자인 윌리엄슨이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고 유레카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얘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론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게 뭐냐면 특성 요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론. 자, 이 파슨스는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학자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네소타 대학의 윌리엄스는 학자, 즉 대학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학문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체계화되는 계기가 됐는데 여기서 개인, 즉 나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상담학 시간에 직업인의 가문 공식 가르쳐드렸어요. 직업인의 가문 나오면 무릎에다 망치 치면 무릎이 탁 올라가듯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흥미, 그죠? 두 번째, 적성, 성격, 가치.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4명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들을 보고요, 그 특성에 맞는
직업적 요구죠. 이건 직업 요구예요. 일테면 어떤 직업에서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직업이 있을 테고요. 어떤 직업에서는 성취도, 이것을 강조하는 직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흥미라든지 나의 적성이 이것과 맞아 떨어진다라면 그렇죠. 그 직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 매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연결이죠. 연결. 그래서 이 이론을 필두로 해서 직업심리학은 쭉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긴 지울게요. 만약에 이렇게 직업심리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의 학자가 없었으면 아마 현재도 이런 식으로 발달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나타났으니 첫 번째가 발달파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의견을 꺼내놓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수퍼예요. 수퍼. 근데 수퍼는 발달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제목 보세요. 직업 발달 이론. 자, 사실은요, 이 직업 심리학은 직업 선택 이론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직업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파의 힘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긴즈버그, 고트프라드슨, 타이드만과 오하라, 즉 4대 천왕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또 여기다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홀랜드라는 학자입니다. 홀랜드. 자, 홀랜드는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요. 인간의 인성은, 즉 성격이죠. 성격은 흥미와 같다. 아주 놀라운 발견입니다. 마치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증명한 것처럼 그 전에는, 홀랜드 이전에는 흥미에 대한 연구 방법, 즉 측정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홀랜드가 이 논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흥미 검사가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줍니다. 자,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학자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옛날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시험 범위고요. 기출 빈도순입니다. 아셨죠? 결국에 왜 많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도 계속 뻔한 얘기 할 거지만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니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아주 뻔한 얘기지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론들은 기타 다른 요인으로 보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할까요? 특성과 요인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을 주장한 미네소타 학파, 그리고 발달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슈퍼, 발달파, 그리고 흥미 분석을 통해서 직업 선택을 본다는 홀랜드. 크게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나머지는 ETC, 기타 등등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학자들도요, 제가 시간을 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한 50명이 넘는 학자들하고 상당히 4, 50개의 이론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실 거예요. 나머지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재 볼게요. 자, 특성과 요인이 있는데요. 파슨스의 직업 모델을 기초로 해서 형성됐다. 그죠? 자, 2, 3, 4는요. 여러분들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더 알아보기 보면 특성은 검사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 흥미, 적성, 성격, 가치 등을 말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요. 특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특성을 재기 위한 이때부터요. 심리 검사가 발달하는 계기를 만든 게 미네소타 학파의 업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심리 검사 앞에 M자가 나오면요. 미네소타라는 이니셜이에요.
MBTI만 제외하고요. 거의 미네소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파슨의 삼형인설 넘어갈게요. 자, 다 제가 판서를 통해서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쌍가루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과정과 명제. 자, 첫 번째, 개인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성질의 집합체다. 자, 두 번째, 직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특정 성격을 소유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임감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다른 사람을 지키면서 나는 자긍심을 가져. 난 좀 짜릿한 느낌이 들어.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요.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 직업의 선택은 직선적인 과정이며 둘을 연결하니까요. 그죠? 매칭이 가능하다. 즉, 개인의 특성과 직업 요구 간의 매칭이 잘 될수록 그렇죠. 그 사람은 직업 세계에서 성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쌍가루 4번, 특성 요인 상담의 인간관. 자, 요건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2차 실무 때 안 보고 쓰실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해주는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셨던 거, 암기하셨던 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게 더 암기하기 쉽다면 결국에 시험장 가서 제 거 꺼내기가 쉬우면 제 걸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셨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보고 스스로 혼자 쓸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특성 요인 상담의 인간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윌리엄스는 학자이기 때문에요. 다분히 이제 학자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가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선타자, 독신,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누가요? 인간은, 개인은. 자, 여기서 제가 상담학 시간에서도 공식 알려드렸는데 결국에 여러분의 문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의 3형식 공식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죠. 이거 한국형으로 바꾸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동사라기보다 서술어. 여기에 뭐 보어도 포함하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주어는 내담자거나 개인이거나 인간이거나일 확률이 90%. 쉽죠? 그죠? 여러분들 안 보고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시험장 가면 이 백지에 다음 세 가지 쓰셔야 할 때 1번 했을 때 요 한 줄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인간은 제 생각해도 되겠죠. 인간은 성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가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개인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타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입니다. 상담사죠. 그래서 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아의 실현은 뭐예요? 그렇죠, 선의 실현이다. 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이웃을 돕고 그런 게 선인가요?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선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악한 인간이라는 건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은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누가요? 누가? 인간이요. 모든 개인이요. 그래서 얘를 개인차, 모든 인간은 개인차가 있다는 개인차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지시적인 상담이지만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 실행하는 건 자신이다 이거죠. 선을 실현하는 것은 누구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다. 자, 정리되셨죠?
자, 좀 제가 스토리텔링 해드리면요,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요, 야구 선수 타자였어요. 타자. 선타자니까 아마 1번이나 2번 타자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신이었습니다. 독신. 여기까지 웃으면서 정리하시고, 좀 유치한 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걸로 동화책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동화책 하나만 딱 떼시면 윌리엄스 이론을 다 모두 다 암기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쌍가루 5번 진로 상담의 과정, 즉 상담 과정이 있는데요. 자, 요것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여기다가 진로 상담의 과정, 즉 윌리엄슨의 상담 과정이 있는데요. 분종진의 상담 추수지도. 자, 그래서요, 분은 분석입니다. 종합, 진단, 예후 또는 예측, 처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처치. 필기할 때는 이제 지문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무할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답이니까 선택지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상담하고 추수지도 했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분석이라는 건 내담자에 대한 분석인데, 자, 심리검사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오면은 심리검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재보자, 너의 흥미 재보자, 특성 재보자, 너의 성숙도 재보자.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요, 즉 분석한 것을 종합하는 겁니다. 종합했더니 뭐가 나와요? 그렇죠, 너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요, 가수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노래를 못하는구나. 그게 너의 문제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 진단. 즉 문제를 정리하는 게 진단인데, 진단은 우리 앞에서 상담학 시간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흥어불진로. 즉 흥미와 적성 간의 차, 그다음에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 그다음에 불확실한 선택, 진로, 무선택, 네 가지로 구분해서, 자, 얘네는요 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변별 진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별 진단. 아셨죠? 그래서 네 가지 진단, 즉 종합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다. 자, 아주 쉽습니다.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끌어와서 쓰면 돼. 끌어와서 쓰시면 돼. 아셨죠? 아주 쉽죠? 끌어와서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진단을 봤으니까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자, 우리 이런 얘기하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잘하는 일을 해라. 지겹게 듣는 얘기잖아요. 이건 오죽하면 논어에도 나오는 글귀예요. 논어에도 이런 글귀가 나온다고요. 그죠? 직업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없었던 상당한 고대에도 선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하는 일 하면 정말 행복해지는데 보통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잘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성공할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불행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너 이거 남들이 하라고 해서, 이거 잘 나간다고 해서, 인기 많다고 해서 하지만 너 나중에 불행해져. 예측하는 것이죠. 거기서 상담하게 되는데, 상담에서는 무엇을 하냐? 상담은 상담사의 개입이 들어가는데요. 개입이 들어갈 때 중재해주고, 처치해주고, 또 자극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어떻게 추수지도, 일종의 AS죠. 실생활에 접목되도록 해주는 것이 추수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이해를 하시고 키워드들을 좀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앞에 게 키워드예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심리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자, 이제 기법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법에 대한 정의 다시 얘기해 봅시다. 제가 모든 이론 얘기할 때 기법은 무엇이다라고 해서 정의를 드리는데, 기법은 결국에 상담의 또는 이론의 목표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방법으로서 쓰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끝! 심리검사 끝! 쉽죠? 그래요. 심리검사가 강조하니까 심리검사 끝이에요.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통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직접 충고하고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당신의 흥미는 무엇입니다. 당신의 성격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러하니 당신은 무슨 직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설득.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키워드는 얘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묶어서 한번 정리해 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럼 윌리엄슨 동화책 제가 일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윌리엄슨요, 원래는 야구선수 선타자였어요. 선타자면서 독신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 상담사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종진이라는 사람의 애가 있어요. 종진이 애를요 상담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근데 이 종진이 애가요, 종진이 애가 워낙에 말을 안 들어요. 워낙에.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불행해질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윌리엄슨이 상담 끝나고 화딱지가 나서 흥어구이 집에 가서 흥어를 불에 구워서 진로 소주에 마십니다. 마시고 이제 술이 딱 들어갔으니까 직설설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종진이한테 직설설. 너 자꾸 그러면 말이지. 그러면 너 성공할 수는 있지만 너 나중에 불행해져. 직설설 했네. 자, 이렇게 스토리 하나만 딱 하시니까 윌리엄슨 다 정리되시죠? 그렇죠. 놀랍죠? 자, 되게 유치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의 한계가 있는데요. 이론의 한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저는 기출된 문제를 보시면서 과연 여러분 공부하신 게 어떻게 적용되고 쓸 수 있는지 제가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렇게 좀 묶어 드릴 테니까요.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워드 잡기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실제 기출됐던 문제죠.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18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자, 제가 답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3가지 기본 원리를 쓰시오. 자, 이런 문제는요.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문장만 달달달 외웠던 분들은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처럼요, 여러분들이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이 이론이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독특한 개개인의 독특한, 즉 개인차 심리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내용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독특한 심리적 특성으로 해서 각자에게 맞는 직업 유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얘기는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2개 넣은 거예요. 특정 직업은 직무에 맞는 개인의 특성을 요구한다. 자, 결국에 뭐예요? 특성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모든 이는
각기 다른 개인차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이 얘기예요. 아셨죠? 제가 모범 답안으로 해놨지만 결국에 이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험장 가실 겁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는요, 하드디스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드디스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되면 내가 하드디스크처럼 책을 통째로 씹어먹을 거야, 이럴 거면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굉장히 좋은 머리죠. 그런 머리면. 자,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인에 대한 얘기. 그죠? 특정 직업은 직무에만의 개인의 특성을 요구한다. 결국에 이 얘기는요, 모든 직무는 각기 다른 특성을 요구한다. 직업적 요구를 원한다. 이렇게 쓰셔도 맞는 답으로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의 적응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 요건 사이의 조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에 두 가지는 연결할 수 있으며 이게 합리적 영역일수록 개인의 성공이 예견된다. 이렇게 쓰셔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이니까 이렇게 문장을 제시했지만 결국에 이 문장을 암기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충분히 써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꼭 직접 써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의 인간 본성의 5가지 기본 과정을 쓰시오. 자, 요건 제가 백지로 놔뒀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선타자, 독신, 그죠? 인간은 주어는 다 인간이에요. 인간, 그죠?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타인은 상담사다. 그죠? 그 다음에 자의 실현은 선의 실현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약해서 키워드로 적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다까지 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완전한 문장형으로 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독특한,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선을 실현하는 것은 자신이다. 선을 실현하는 것은 선의 실현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죠? 자, 보시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환멘토 쌤이 한 거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 가정을 4가지 쓰시오. 자, 요것도요, 앞에 그 처음에 나왔던 문제의 응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각개인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제가 키워드대로 좀 정리할 수 있게 좀 가로를 쳐놨어요. 측정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강조하다 보니까 심리검사가 발달하게 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라고요? 고유한 특성.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셔도 되고 결국에 키워드는 특성이에요. 개인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 직업은 성공을 위해서 특정한 특성을, 이것도 특성이죠.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결국에 이 직업의 선택은 직선적 과정이며 결국에 연결, 매칭이라 하셔도 되고 연결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계속 쓰세요. 계속 쓰시면 문장은 점점점 세련돼지고요. 단어의 선별은 굉장히 여러분의 품격 있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4번째,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 요구 간의 매칭이 잘 될수록 무엇이요? 성공의 가능성, 즉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요, 가끔 이제 수강생, 오프라인 수강생 중에서 이제 장수생들도 만납니다. 여러 번 떨어지신 분들. 근데 그분들 만나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문장은 장황하게 쓰세요. 근데 키워드를 못 잡는 거예요. 키워드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건 키워드입니다.
자,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이론에서 자, 기출된 연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니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검사 해석 단계에서 사용할 기법은 뭐다? 상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 직설설했네. 그죠? 그래서 직접 충고는 뭐예요? 직접 충고. 직접 충고는 겸사 결과. 그러니까 여기 다 검사 결과라는 공통 답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자 내담자에게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 아까처럼요. 너 그러면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너 불행해져. 직접 충고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설명이죠. 그죠? 그 두 번째는 설득이죠. 설득이군요. 설명을 보니까 선택하도록 설득한다. 그다음 설명은요. 여기다 또 설명을 넣으시면 돼요. 설명하여.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그런 뉘앙스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파슨의 특성 요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쓰시오. 자, 뭐죠? 자신에 대한 이해죠.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이해. 두 번째,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직업. 세계죠.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나와 직업에 대한 합리적인 연결이죠. 합리적 연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개인과 직업 간의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 연결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기본 개념 이해하시고 풀어가 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안 보고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강의 보면서 여러분들 보고 잘하네 이러지 마시고 직접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백지에다가 여러분들 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